항쟁의 기관차 6월호 유중 정세. 주한 미군의 태세 조정과 대조선 정치적 도발.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구상은 대조선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리아 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차원에서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여기서 언급된 감축 검토 대상 4,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로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주한 미군 감축 검토 카드를 꺼내 쓸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제재 봉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라는 입장하에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측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5월 16일 조선은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의 반테로 노력에 합세하지 않는다는 명목 밑에 조선을 반테로 비협조국으로 재지정하는 정치적 도발 감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5월 24일 조선 국방성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방송방위정보국이 5월 13일 조선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5월 20일 공개한 2025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도 적수국의 미국 본토타 경능력 향상,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핵에 의한 군사적 우세로서 제압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횡이 더욱 노골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대화된 미국의 핵무력이 누구를 기본 목표로 삼겠는가 하는 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5월 17일 조선 국제안보문제평론가는 전범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 책동이 날로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방어에 외피를 쓰고 핵심 공격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자기포의 출현은 일본이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 공격 기도를 노골화하면서 열도를 각종 미사일 전시장, 첨단 무기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5월 26일 조선외무성 미국 연구소에서 비망록을 발간했다. 비망록은 트럼프 행정부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 계획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는 공정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전 세계를 군비 경쟁이 심연 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골든돔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비책이 아니라 미국의 일극지배 전략을 우주기반 군사하부 구조의 선제적 구축으로서 뒷받침하는 우주핵전 생각뿐이라고 힐난했다. 5월 26일에서 6월 6일 미국 필리핀 합동 군사연습 카만닥 25일에 이륙상 자위대와 한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습에서 미 필리핀 한 1등 4개국은 쓰나미 발생 등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공동연습을 실시했다. 노동신문은 6월 5일 한국에서 지난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2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2일 대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짧게 전했다. 6월 9일 한 합동참모본부는 약 6년 만에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에 대해 조선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6월 11일 14시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발표했다. 6월 9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지시했다. 대북 방송이 중단된 당일 밤 조선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